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박이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상하이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싶은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일단 종목 이야기를 할 때도 일단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좋은 건 알겠어. 하지만 이제 이미 주가가 너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뭐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은 좀 숨어 있는 종목들 중에 괜찮겠다 싶은 애들이 뭐가 있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제 관점에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릴 거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종목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겠죠. 보통 이제 어떤 관점에서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핫한 걸 보느냐, 모멘텀 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이제 저평가돼 있는, 한마디로 지금 사면 바닥에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을 사느냐,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잖아요. 이제 모멘텀 플레이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점은 뭐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쪽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장점이 결국 단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핫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주가가 바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오를 만큼 다 올랐다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모멘텀 플레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평가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바닥 계속 이제 끝모르게 추락하는 건데, 분명히 이런 가격대에 사두면 역사적으로 항상 수익을 봤다. 대형주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속해 있을 수 있죠. 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인데 확실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건, 결과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은 리스크 자체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리스크가 없는 대형주들 쪽에서 저평가 종목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훨씬 크죠. 결국에는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30%막 급락을 합니다. 30% 급락을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좋아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블이 가버려요. 삼성전자는 항상 특징이 있어요. 한 파동, 추세, 한 추세가 거의 따블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저점 대비해서 따블이죠. 이 저점에서 잡아야지만 따블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어차피 올라갈 때 잡으면은 10% 20% 먹는 거다. 때문에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거는 사실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누구 살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찾는 게 저평가 투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멘텀 플레이는 주가가 어느 정도 다 올라 있잖아요. 핫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애초에 주가가 신고가가 이미 나와버리면 그 종목은 여러분한테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만 당연히 뽑아왔습니다. 대박에 3분기 유료 가입자가 438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분기에만 유료 가입자가 438만 명이 증가했대.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에 돈 주고 가입한 사람이 438만 명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대박이 났습니다. 넷플릭스 CEO가 얼마나 기뻤으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실적 발표를 해버려요. 리드 헤이스팅스 이 CEO가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초록색 체육복을 입고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역사상 최대 히트작이다. 오징어 게임이 역사상 최대 히트작이 되버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이후에 또 히트를 친 게 있죠. 갯말 차차차, 마이 네임, 연달아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면, 이제 앞으로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가 업로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관심을 갖고 볼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갯말 차차차나 마이네임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히트를 칠 상황이 아니었는데 오징어 게임의 후광 효과를 얻은 거잖아요. K 아이돌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아이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진출할 수 있고 인기를 상당히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BTS 후광 효과듯이, 마찬가지로 뭐 기생충부터 이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이게 이제 드라마 영화 다 히트를 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든 영화다 드라마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시청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컨텐츠 제작사들이 제작사들의 스탠스가 바뀝니다. 제작사들이 예전에는 영화 같은 경우도 만들면 어디에 먼저 걸어요? 극장에 걸죠. 극장에 거는 가장 큰 이유가 극장이 수익이 가장 높고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수익 창출이 성공했을 경우에. 하지만 BEP가 있죠. 본인들이 들어간 제작 거기에 따라서 BEP를 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되는 구조니까.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느냐, 일단 손실이 안 나요. 제작사가 히트를 치든 못 치든 간에. 왜냐면 얘네들은 어느 정도 마진을 붙여서 이제 제작비를
넉넉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비만 가지고도 수익을 10%에서 20% 정도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와의 계약 관계 안에서 뭐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넷플릭스와 이제 국내 제작사랑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을 둬요. 그러니까 히트를 치면 이쪽 수준을 넘어가는 히트를 칠 경우에는 수익의 20%를 준다. 이런 식의 이제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제작사 입장에서도 앞으로 극장 영화를 거는 것보다 오히려 넷플릭스에 띄우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니까 히트를 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넷플릭스 쪽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바로 직접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제작사들은 밸류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5,500억 투자 제작비 대한민국에,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제작비를 투입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만으로 1조 몇천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 돈이 거의 다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돈이니까 아깝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넷플릭스의 이익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작사 여건이 좋아지는 게 디즈니 플러스 있죠. 디즈니 플러스는 제작사랑 계약을 맺을 때 넷플릭스보다 더 호전적이라고 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IP를 아예 줘버린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제작비를 넷플릭스로부터 받고, 제작비 플러스 알파를 받고 제작을 한 거잖아요. 대신에 IP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넷플릭스가 가져가죠.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엔 IP를 제작사한테 고유 그 제작사의 몫으로 넘겨준다고 합니다. 제작비 지원하고 IP까지 보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보다 제작사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좋은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같은 킬러 컨텐츠가 만약에 넷플릭스가 아니라 디즈니 쪽에 올라왔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수익의 대부분을 누가 가져갈 수 있다? 제작사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IP를 가지고 오징어 게임 관련된 또 부가 수익 판권도 발생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 체육복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10배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드롬이 일어나면서 이제 부가적인 수익이 또 창출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이제 물건도 만들어서 팔 수 있고, 굿즈 상품, 여러 가지 부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그런 걸 하려면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제작사가 원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더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오징어 게임 이후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밸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PER이 예전에 뭐 10배다. 그러면 이익률도 별로 안 나오니까 10배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30배, 40배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를 부여받아도 그게 고평가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이제 부분인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면은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컨텐츠 종목들 많이 올랐죠. 마이네임 만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 덱스터도 이제 쭉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A스토리도 일단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이런 컨텐츠 업체들이 전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들 말고 바닥권에 있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 있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완전히 바닥이라서 이건 바닥이니까 괜찮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가가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도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모멘텀 플레이니까 가장 큰 수혜는 결국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 능력이 가장 높아요. 대한민국 1등 제작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작이 가능하고 동시다발적으로도 제작이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넷플릭스가 이제 가장 큰 수익 계약을 맺은 게 또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넷플릭스가 한국 투자 금액이 더 커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큰 수주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국내 제작 환경에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할 텐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가장 큰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물론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세가 나오긴 힘드니까 가장 주가 상승 속도가 느리지만, 대신에 이제 밸류에이션의, 그러니까 고평가의 정당함,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와 관련돼 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은 분위기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단은 좋아 보인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드라마 제작사는 다 올랐는데 그 다음 거는 아직 안 올랐다는 거야. 그 다음 거는 뭐가 있냐면
이게 웹툰. 자, 보세요.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일단은 가장 먼저 시장에서 부각받는 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드라마 제작사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 급등이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시선이 갈 부분은 결국엔 컨텐츠인 웹툰 쪽으로 가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웹툰이 왜 그러냐면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OTT 업체들이 많아지니까 제작 편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몇 편 정도를 만들고 드라마를 몇 편 정도 만들고 그 사이즈에 맞게끔 대한민국 시장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작사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프로젝트 오면 그때 사람들 다 우르르 모아가지고 하나에 이제 올인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다른 거 기획하고 이렇게 하지, 동시다발적으로 막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제작 편수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내년이 되면 지금 현재 만드는 제작 편수의 최소 2배 이상이 될 거라는 거죠. 방송국에도 드라마 납품을 해야 되지, 영화 극장에도 한국 영화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걸려야 되지,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또 계속 정기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로 계속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서 올려야 되지. 디즈니 플러스 나오게 되면 또 제작비 받으면 또 그것도 해야 되지. 이제 가장 큰 능력 뭐냐? 우르르 모아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건 가능한데, 시나리오의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시나리오의 한계. 이 시나리오의 한계가 오는데, 특히나 웹툰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찍어보니까 반응이 괜찮더라. 이태원 클라스처럼. 이태원 클라스가 웹툰을 가지고 와서 드라마로 찍었는데 대박이 났죠. 이런 성공 케이스가 있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이걸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시나리오 제작만 해가지고 제작을 하면 제작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게 이제 많아진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드라마 제작사들이 공급과 수요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제작사들이 일손이 부족해. 그러면 조건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방송국이 됐든 넷플릭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투자사가 됐든 간에 빨리 만들어서 빨리 걸어야 되는데 얘네들 일손이 없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주는 놈 걸 먼저 해주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제작사의 IP를 부여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요, 넷플릭스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안 따라가요? 그러면 제작 환경이 디즈니 플러스가 훨씬 더 좋아지면 제작사들은 디즈니 플러스랑 우선 협상을 맺길 원하겠죠. 넷플릭스는 뒷전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컨텐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제작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갔을 때 결국엔 이 지적재산권이 결국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 웹툰 업체들은 주가가 안 올랐는데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드라마 제작사 중에 결국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같이 볼만한 종목으로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거 이제 하필이면 오늘 급등이 나와버리네. 오늘. 키다리입니다. 키다리.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바닥이었어. 얘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죠?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9% 거의 10%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눌림목을 노려야지, 눌림목. 어쨌든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최대한 싸게 사시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이제 어떤 회사냐, 이걸 좀 이제 보면요, 이번에 3월 달에 레진 코믹스 아시죠, 여러분들? 가장 큰 플랫폼이잖아요. 레진 코믹스. 레진 코믹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웹툰 플랫폼 1위가 됐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웹툰 시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이제 웹소설이나 웹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돼버린 거죠. 드라마나 영화 제작 쪽으로 IP 판권이 많이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 이런 웹툰을 지금 걸고 있는데, 얘네들이 또 글로벌화가 진행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웹툰을 많이 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엔 대한민국 사람들만 봤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네이버 웹툰 재밌네, 카카오 페이지의 웹툰 재밌네 하면서 그 해외인들이 또 많이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제 통역 서비스가 다 되다 보니까, 번역 서비스가 다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버는 돈이 많아졌어요. 실질적으로 실적을 좀 보면, 여기 보시면 갑자기 올해 예상 실적을 보세요. 뭐 2018년도에 매출액이 200억, 이것도 많이 나온 거지. 그리고 2019년도에 267억, 2020년 작년에 455억으로 들더니 올해는 매출액이 1200억이 나와버립니다. 한 해 만에 이게 이제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업이익도 114억이 나와버린 거죠. 키다리 스튜디오가 지금 현재 레진 코믹스를 인수합병한 효과를 완전히 보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문제는
드라마나 영화 제작 쪽으로 IP 판권이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게 시작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실적이 크게 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더블 베이스로 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 쪽에 들어오는 수익이 많아졌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많아진 거고 거기 플러스 이제 넷플릭스나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방송국에 그 드라마 제작이나 영화 제작을 할 때 인기 있는 웹툰을 갖다가 영화 제작하는 케이스 그리고 드라마로 제작하는 케이스가 이미 많아져 왔는데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많은 제작 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이거 괜찮겠다. 그 다음 드라마 다음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갖고 봐줄 만한 부분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이 키다리 스튜디오가 나왔는데 이 종목은 사실 좀 애매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주가가 바닥권이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그렇게 당장에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오늘 일단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렸다가 좀 내려오면 사시면 좋을 것 같다. 17,000대 초반을 노리는 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